유한양행이 드디어 렉나자 병용 임상을 발표했는데요. 추가적인 데이터를 모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증권가에서도 엇갈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차근히 보면서 앞으로 어떤 게 투자 포인트인지, 지금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게 끝인지 아니면 앞으로 반등할 힘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바쁘신 분들은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OS 전체 생존율에 주목하라. Invest in your life, Researcher TV. 지금 보시면 유한양이 아미 반타막과 레이저티닙 병용법을 진행했고, 대조군은 오시머티닙이라는 약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EGFR 뮤테이트에서 퍼스트 라인, 그러니까 1차 치료제로 뛰어든 겁니다. 오시머티닙 같은 경우는 미국의 NCC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1차 치료제에서 프리펄드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약이고요. 1차 치료제 점유율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거의 6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임상은 성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조단위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오시머티닙이 이 단독요법군이 이런 병용법군을 막기 위해서 얘네도 똑같이 오시머티닙과 화학항암제를 써서 병용법으로 임상을 진행했죠. 그래서 그 데이터랑 비교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지 보는 게 포인트다. 자, 그러면 1차 지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바로 PFS입니다. 무진의 생존율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준은 BICR이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지표를 보면서 다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차근차근 봅시다. 바로 이 대조군이었던 오시머티닙이 바로 여기 있죠. 퍼스트 라인 테라피, 지금 EGFR 엑손 19 델레트나 엑손 21 L858R 뮤테이션 이상이 생기면 먹는 첫 번째 치료제가 바로 오시머티닙입니다. 프리펄드 보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혼자 들어가 있고 카테고리 1이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매출액이 한 6조 나오고 거의 한 95% 정도가 이 환자들이 이 약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1차 치료로. 여기 보시면 지금 아덜 레코멘드 나오죠. 근데 이거는 지금 프리펄드보다 아래 레벨이기 때문에 이 군의 데이터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지금 대조군이 오시머티닙인데 얘네보다 PFS가 좋게 나서 성공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엑손 19 그리고 엑손 21의 비중이 한 90% 되거든요. 아시아에서는 뭐 조금 더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이 비중이 절대적이다. 전체 모든 암 종류에서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시장이 큰 게 바로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지금 여기서 1차 치료를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시머티닙 단독요법이 프리펄드에 들어가 있지만 얘네도 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이렇게 뛰어드는 거 알았기 때문에 똑같이 꺼서 병용법을 합니다. 그 임상 이름이 바로 플라우라2. 여기 나오죠. 얘네 같은 경우는 임상을 어떻게 했냐, 오시머티닙 한 가지 약을 먹고 그 다음에 페메트렉시드 약이라는 두 가지 약을 먹고 세 번째는 카보플라틴이나 시스플라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약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총 약을 몇 가지 먹었다? 세 가지를 먹었다. 그리고 이번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마리포사 임상인데 아미반타막과 렉나자 두 개를 먹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약을 먹으면 효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부작용은 좀 적을 수 있겠고, 세 가지 약은 효능은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많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마리포사 임상 같은 경우는 1차 지표 PFS가 BICR이었는데 지금 플라우라2 같은 경우는 얘네 기준점은 Investigator Assessment Per 나오죠. IRC 기준이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자, 봅시다. 바로 이게 1차 지표 PFS인데요. BICR 나오죠. 마리포사. 어떻게 나왔냐? 병용법군은 23.7개월이 나왔고 오시머티닙 단독요법군은 16.6개월이 나와서 HR이 0.70. HR은 뭐냐면 위험비를 낮춘 건데 1에서 0.7을 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미반타과 레이저팀의 병용법군은 질병 진행률 및 사망 위험률을 30% 낮췄다. 이 HR 같은 경우는 낮으면 낮을수록 약의 효능이 높다라고 인정해 주는 건데, 유럽 ESMO 기준으로 0.70 이하면 효과가 있다. 그리고 미국 아스코 기준으로는 0.80까지도 좀 관대하게 봐줘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좀 관대하다. 근데 어쨌든 이번 임상은 성공이다. 오케이. 그러면 BICR이죠. 이 데이터를 플라우라2 데이터 보시면 BICR 기준을 볼 때 얘네 PFS는 29.4개월이 나왔고 타그리스 단독요법군은 19.9개월. 그래서 위험군 HR은 0.62. 그럼 얘네는 질병 진행률 및 사망 위험률을 38% 낮췄다. 데이터 성숙도가 아직 43%이기 때문에 추후에 바뀔 수 있지만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PFS는 좀 못하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바로 뇌전입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이 VICR 기준인데 EGFR 비소세포 폐암에 걸리면 처음 진단 받았을 때 이미 한 30% 정도가 뇌전이가 나타나요.
그리고 1차 치료제를 먹는 한 2년 정도 기간이 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20%에서 30%가 또 뇌전이가 옵니다. 그래서 최소 50%가 뇌전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뇌전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뇌전이가 없는 것도 50%이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꼭 나눠서 데이터를 발표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바로 위드 뇌전이가 있는 환자군인데 병유법군이 18.3개월 PFS가 나왔고 대조군이 13개월, 그래서 위험비가 0.69. 얘네 전체 데이터가 HR이 0.76인데 조금 더 좋죠.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률을 31% 낮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드 아웃 나오죠. 여기는 이제 뇌전이가 없는 환자군 대상인데 병유법군이 지금 27.5개월이 나왔고 대조군이 19.9개월, HR도 똑같이 0.69가 나와서 31% 사망 위험률을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플라우라2 군과 비교를 해본다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지금 얘네의 기준이 뭐다? BICR 기준 나오죠. 그래서 PFS를 보면 병유법군이 30.2개월, 대조군이 27.6개월로 위험비를 무려 0.58. 그러니까 이는 질병 진행률 및 사망 위험률을 42% 낮췄다. 그러니까 뇌전이 쪽에서는 데이터가 훨씬 좋았죠. 얘네 지금 전체 데이터가 HR이 0.6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04가 더 낮아진 거 보면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1차 지표인 PFS도 경쟁력보다 조금 안 좋고, 그리고 뇌전이 부분에서 조금 더 안 좋았다. 자, 그러면 바로 이게 세 번째인데요. 객관적 반응률 ORR입니다. 똑같이 얘네가 BICR 기준이죠. 그래서 병유법군이 얼마나 왔냐? 86% 나왔고요. 대조군은 85%, 거의 차이가 없죠. 사실 레이저티닉과 오시머티닙은 같은 계열의 약이에요. 3세대 TKI 계열 약인데 쉽게 말하면 펩시와 콜라처럼 같은 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들이 반응률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80% 후반에서 많으면 9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ORR은 큰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발표를 했으니까 가져온 건데, 타그레스도 이번에 BICR 기준으로 ORR을 발표했어요. 92%, 그리고 대조군은 83%. 그러면 지금 얘네 86%인데 지금 90%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둘 다 반응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된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 지금 뒤에 보시는 표 같은 경우 얘네는 IRC 기준이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3개 폐암학회에서 다 발표했는데 BICR 기준이 이번에 차근차근 하나씩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이 ORR 하나다. 그러면 뭐 CR이나 PR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ORR은 큰 어떤 이 약을 선택하는데 차이점은 되지 않을 거고 그냥 둘 다 좋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한양과 오스코텍에 관심 있거나 주주분들이라면 이 화면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럼 좀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임상에서 2차 지표가 PFS2가 있습니다. 1차 지표는 PFS였는데 PFS2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잘 설명이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얘네가 지금 렉나자 아미바타 병유법군을 했죠. 그 약군을 먹고 나서 나온 데이터가 깔끔하게 PFS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 약을 먹고 나서 내성이 생겨서 불압이 되거나 아니면 또 부작용이 심해서 더 이상 약을 못 먹겠어요. 중도 포기하는 환자분들이 생깁니다. 보통 그게 임상군에서 한 50% 정도 생겨요. 그러면 이게 1차 치료제니까 이 환자들을 이 임상의 약만 효과를 보려면 약 먹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럴 수 없겠죠. 왜?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빨리 암세포가 퍼져서 더 빨리 죽잖아. 그래서 대부분 임상들이 교차 투여, 크로스오버를 허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약을 더 이상 못 먹게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너네 2차 치료제 다른 약들 먹어 라고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PFS2 같은 경우는 2차적으로 먹는 가장 첫 번째 약이 포함된 거고요. 전체 OS는 또 여기까지 먹었더라도 또 내성이 생기면 다른 약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약까지, 그러니까 총 이 기존의 약을 빼고는 2가지 약을 먹는 건데, 이 환자군이 섞여서 총합해서 나오는 게 바로 OS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다음 장면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오시머티닙이 2018년도에 처음 허가가 났었거든요. 아까 단독요법이잖아요. 걔네가 허가를 받았을 때 임상인데 바로 이게 문제가 많고 말도 많았던 OS 데이터입니다. 1차 지표는 PFS라 OS를 입증 안 해도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약이 나오는데. 근데 얘네가 그때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전체 OS를 보면 지금 오시머티 단독 요법군은 38.6개월이 나왔고 대조군은 이제 EGFR, TK 아까 게피틴이나 엘로틴 이런 약들을 먹은 건데 32.8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험비가 0.80, 그러니까 지금 딱 약의 효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턱걸이를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OS도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가 세부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게 중국인 대상으로 아시아인구를 대상으로 따로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왜 그랬냐면 EGFR 계열은 아시아 쪽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군이 많으니까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발표한 건데, 놀랍게도 지금 보시면 오시머티닙 단독 유법군이 33.1개월이 나왔고 지금 대조군은 EGFR
EGFR TKI 계열은 25.7개월에 나왔는데 위험비가 몇 나왔죠? 0.85. 그러니까 아시아군에서는 전체 OS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약이 나온 지 3년 4년이 됐는데 아직도 급여를 안 해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얘네가 왜 OS가 이렇게 데이터가 망가졌냐 라고 본다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비소세포 폐암에 걸리면 지금 오시머티닉군이 프리펄드에 유일하게 아까 올라간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점유율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얘네 매출이 6조예요. 근데 이 약을 먹어도 한 2년이면 내성이 옵니다. 효과가 안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2차 치료제를 먹어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2차 치료제에서 쓰이는 약이 지금 오시머티닉 하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시머티닉을 먹은 90%는 이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환자들이 약을 안 먹고 그대로 죽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냐면 지금 NCC 가이드라인 추천은 하지 않지만 지금 보면 여기 아파티닙, 엘로티닙, 다코미티닙, 게피티닙 이 약들 보이죠? 이 약이 원래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약을 그대로 그냥 2차 치료제로 써요. 그리고 플러스 백금 1세대 화학요법들을 같이 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오시머티닙이 2차 치료제를 허가를 받았잖아. 얘네 전체 OS가 리얼월드를 보면 20개월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자고요. 지금 이게 비소세포 폐암 2차 치료제로 삼상을 했던 데이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2차 치료제를 같이 쓰이는 건데 추천은 안 하는 거예요. SD 가이드에서. 그러니까 오프라벨로 쓰이는 건데 어떻게 봤냐? 엘로티닙 보이시죠? 게피틴 이게 바로 EGFR TK의 1세대 약입니다. 지금 보면 OS가 얼마 나왔죠? 6.7개월. 게피틴이 얼마 나왔죠? 5.6개월. 게피틴이 또 얼마 나왔죠? 7.6개월. 엘로틴이 얼마 나왔죠? 7.7개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OS가 5개월에서 8개월 사이거든요. 그리고 얘네 대조군은 도세탁셀이랑 페메티즈 이게 백금화학제인데 얘네도 그래봤자 8개월 정도 수준이야. 근데 오시머티닙은 20개월. 2배를 더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네도 똑같이 환자들이 더 이상 이 약을 못 먹으면 교차 투여를 허용한 거예요. 근데 교차 투여를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이 대조군이 EGFR TK 계열의 약을 먹은 애들이잖아. 근데 얘네 군의 65%가 다른 약을 썼어. 약이 안 들거나 부작용이 심해서. 근데 이 군의 47%가 무슨 약을 먹었냐? 오시머틴을 먹었습니다. 이거 아까 전체 OS가 몇 개월이었죠? 20개월. 그런데 오시머티닙 단독요법군은 48%가 다른 약을 먹어야 돼서 먹었는데 이 환자들의 68%가 뭘 먹었냐? 1세대 백금화학제를 썼습니다. 근데 얘네 아까 OS가 몇 개월이었죠? 8개월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PFS는 깔끔하게 나왔는데 어느 시점 지금 보시면 그래프를 딱 보면 이 시점 볼까? 27개월? 이쯤 때 뭔가 데이터가 좀 좁혀지기 시작했죠. 이때쯤 때 환자들이 2년 되는 시점에 환자들이 약물을 교체한 거예요. 교체를 했는데 대조군은 오시머티닙을 먹었어요. 근데 얘네 OS가 20개월 나온 약이잖아. 근데 이 파란색 군은 오시머티닙을 먹었으니까 2차 치료제 오시머티닙을 먹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얘네는 지금 보시면 1세대 화학함제를 가장 많이 먹은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OS가 몇 개월이죠? 8개월. 그러니까 얘네는 더 빨리 죽는 거고 얘네는 더 오래 사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좁혀지는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 쪽에서 유달리 그쪽의 효능이 더 좋아서 전체 OS가 입증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될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오시머티닙 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렉나자도 단독요법으로 임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았잖아요. 얘네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높은 교차 투여로 2차 지표가 부진할 가능성. 얘네도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71명 36%가 지금 보면 대조군에서 3세대 약 오시머티닙 약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렉나자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이 지금 이 3세대 약을 먹은 OS가 몇 개월이죠? 20개월. 그러면 렉나자는 뭘 먹었냐? 1세대 화학항암제나 EGFR TKA 1세대 2세대 약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걔네 OS가 몇 개월이었죠? 길어야 8개월. 그러니까 이 교차 투여한 시점에서부터는 얘네가 더 오래 살아야 되니 얘네가 더 빨리 죽고 대조군이 더 오래 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EGFR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의 특성이라 보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2차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오시머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로노이나 그런 2차 치료제에 도전하는 약들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면 단독요법일 때는 지금 오시머티닙군과 렉나자도 좀 불리한 요건은 맞아요. 왜? 2차 치료제로 오시머티닙이 너무 좋은 약을 쓸 수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그걸 허용할 수밖에 없잖아. 안 먹으면 환자가 죽으니까. 그럼 봅시다. 이번 임상을 보면 플라우라2에서도 똑같이 PFS2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지금 보시면 오시머티닙 탕요법군이 36개월이 나왔고 그리고 단독요법 27.8개월. 그래서 위험비가 0.70. PFS2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OS는 어떻게 됐냐?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HR이 몇이다? 0.90. P값도 0.5. 아까 말씀드렸지만 HR이 미국 기준으로 0.80까지는 돼야 질병 진행률 및 사망 위험률을 20% 이상 낮춰야 약의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0.9는 약의 효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데이트 컷오프 시점에 보면 50원티는 화학요법 병용법의 46%가 교차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조군 같은 경우는 60%가 교차 투여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교차 투여 약을 뭐로 했냐? 지금 1세대 화학항암제, 뭐 페벡트레스나 카보플라틴이나 뭐 시스플라틴 이런 약들을 먹었다는 건데 가장 많이 지금 교차 투여한 약이 이거다. 1세대 화학항암제다. 대조군 같은 경우는 54%가 1세대 화학항암제를 먹었고 50원티는 화학요법을 쓴 애들은 33%가 이 약을 많이 먹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렉나자 군이거든요. 렉나자 같은 경우는 대조군이 제일 중요한데 대조군이 가장 많이 먹은 교차 투여약이 화학항암제고 그리고 EGFR TKI 계열이잖아. 우리 아까 이거 보셨겠지만 이거 OS가 몇 개월이었죠? 대략 한 5개월에서 8개월이야. 그리고 얘네도 이거 똑같죠? 5개월에서 8개월. 그러면 지금 타그리소 플라우라2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가장 많이 쓴 건 1세대 화학항암제인데 얘도 그 다음으로 쓴 건 EGFR TKI 계열일 겁니다. 그럼 얘 똑같이 5개월에서 8개월이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까 단독요법군은 오시먼티닙이 단독요법으로 2차 치료에서 OS가 이 약들보다 OS가 20개월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대조군이 오래 살아서 데이터가 입증이 실패했잖아. 근데 이번 병유법군은 오시먼티닙 단독요법을 2차 치료에 쓸 수가 없죠. 왜? 같은 계열의 약이니까. 내성이 생겨서 2차 치료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같은 계열인 렉나자 같은 계열의 오시먼티닙 어떻게 써요? 못 쓰죠. 그러니까 이번 임상은 OS를 입증하는데 과거 단독요법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입증을 해야 돼. 어떤 핑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렉나자와 아메반타마 병울법군의 OS를 볼까요? 이게 초기 데이터예요. 데이터 성숙도가 20%가 밖에 안 돼서 아직 추후에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얘네가 24개월 기점으로 보면 아메반타마 병울법군이 74%가 살았고 대조군 오시먼티닙 단독은 69%가 살았다. 5%가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HR 0.8 이미 임상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핏값은 아직은 입증 못했다. 그런데 지금 경쟁자 플라우라2 임상은 어떻습니까? HR이 0.90이야. 놀랍게도 지금 보세요. 얘네가 지금 24개월부터 딱 시점을 봤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주황색 선이 이제 병유법군이거든요. 오시먼티가 화학요법. 이 선이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지금 이 15개월 시점 보입니까? 보시면 주황색 선과 거의 맞닿았다가 20개월 이 시점부터 위에 가죠.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약의 효능이 더 잘 들어서 오래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갭이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이 빨리 죽어서 쭉쭉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약의 효능을 입증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벌어지죠? 어느 구간부터 쭉쭉 벌어집니다. 여기도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정상인데 얘네는 벌어지다가 갑자기 한 27개월 이 시점 보이나요? 갑자기 대조군이 안 죽기 시작했어요. 얘네 이걸 팝업킹에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더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약들이 OS가 좀 심상치 않다. 이게 지금 0.90이면 0.8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유한양행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고 OS를 입증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괜찮다. 그러면 타그리소 플라우라2 임상이 왜 OS가 저렇게 HR이 0.90 나와서 대조군이 오래 살았을까? 얘네가 이제 임상 이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임상 이상에서 가능성 보고 3상을 한 건데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 오시먼티닙을 먹였고 그리고 페맥트리시드를 2가지 약을 먹였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나오는 카보플라틴이나 시스플라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먹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33명의 데이터긴 하지만 바로 이게 PFS고요. 이게 OS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시스플라틴과 카보플라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카보플라틴 보이죠? 이게 PFS도 더 달성하는데 유리했고 지금 보시면 OS도 더 오래 살죠. 그러니까 둘 중에 카보플라틴이 조금 더 PFS나 OS를 달성하는 데는 유리한 겁니다. 33명의 데이터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추론을 해본다면 얘네가 지금 대조군이 갑자기 24개월, 27개월 시점부터 안 죽기 시작했잖아. 그게 왜냐라고 추측을 해보면 얘네도 교차 투여를 했는데 대조군이 60%로 했죠. 근데 그 교차 투여군에서 가장 많이 한 게 54% 비중이 1세대 화학요법이다. 그러면 시스플라틴이든 카보플라틴이든 그런 약들을 선택했을 건데 아마도 교차 투여에서는 카보플라틴을 많이 먹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지금 대조군을 오래 살게 해서 데이터가 좀 망가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거는 유한양에는 호재다, 악재다, 호재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으로 부작용을 보자고요. 부작용은 처음에 AE가 있어요. 그리고 TEA가 있어요. 이거는 임상을 시작하고 나서 발생한 모든 부작용. 그리고 TRA가 있습니다. 이거는 TEA에서 분석을 해서 이 약과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AE가 70% 나왔다라 칩시다. 그럼 여기서 대략 한 10%에서 20% 까요. 그러면 TEA는 보통 한 60%. TRA는 또 이 약물과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한 10%에서 20% 깎아요. 그럼 대충 이게 50%. 대략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상식으로. 이번에 레이저티닙 배울법군이 발표한 건 TEA죠. 근데 그레이드 3등급 이상이 몇 프로가 나왔다? 76%.
좀 많이 나왔죠. 대조군은 43%. 그러면 TRA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데 대략 한 60%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예요. 대조군도 지금 한 30%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많이 나온 건 똑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인터룹션은 일시 중단, 레덕션은 용량을 감소, 디스컨티뉴는 아예 중단.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 중단 같은 경우는 봤는데 예를 들어 뭐 호중구나 뭐 그런 게 조금 빨리 낮아지면 우리 잠깐만 쉽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좀 나아지는지 보고 약을 먹을게요. 이런 거고, 레덕션 같은 경우는 약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 100ml로. 근데 먹는데 부작용도 심하고 환자가 못 견뎌.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용량을 한 20ml만 줄입시다. 80ml만 먹읍시다. 어쨌든 임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레덕션 같은 거 자체가 일단은 부작용 환자가 좀 견디기 힘들어한다. 디스컨티뉴 뭐냐면 부작용도 심하고 환자가 더 이상 나 이거 못 먹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 포기한 데이터다. 그러니까 디스컨티뉴가 많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이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비교해 본다면 플라우라2는 TRA를 친절하게 말해줬어. TRA가 53% 나왔다. 지금 디스컨티뉴 부분 나오죠. 중단한 환자의 비율을 보면 몇 프로다? 48%다. 그러면 지금 이 중단한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면 지금 얘네는 35%인데 그죠? TA고 얘네는 근데 보면 지금 AA잖아요. 그럼 TEA 때문에 디스컨티뉴 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를 보면 전반적으로 부작용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다. 하지만 지금 얘네 같은 경우 디스컨티뉴 비중이 48%나 높다라는 거는 환자가 견디기 힘든 부작용들이 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숫자만을 보면 이 레이저티닙 병유법군이 부작용 3등급 이상이 조금 더 많은 건 맞는데 근데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잖아요. 근데 환자가 과연 이 약을 부작용 견디면서 계속 약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거에 대한 비중은 지금 우리 렉나자 아미바타 병유법군이 더 많았다. 자 그럼 정리합시다. 유한양이 이 렉나자를 얀센의 기술자한테 1조를 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병역법 임상을 진행한 건데 얀센 같은 경우 레포트를 보면 향후 이 기업을 이끌 유망한 파이프라인 5개로 꼽았는데 그중 이 병유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걔네 레포트를 보면 예상 매출액을 한 5조에서 6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그리소가 5조에서 6조 나오거든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릴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다 먹기보다는 좀 언매니지 이렇게 기존에 했던 약을 한 단계 뛰어넘는 베스트 인 클래스가 나오면 언매니지 숨어있던 수요가 나오면서 시장이 더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가 그랬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했던 강력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당연히 1차 지표인 PFS가 경쟁약보다 뛰어날 거라는 것을 얘네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을 좀 엇나가서 타그리소 화학요법 플라우라2가 조금 더 좋게 나왔죠. 그리고 뇌전이도 좀 더 효과가 좋았고 부작용 부분은 뭐 그래도 3등급 이상이 좀 많이 나왔죠. 우리 약이. 그런데 뭐 디스컨티뉴 부분을 보면 조금 그 부분이 적은 거 보면 환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좀 기대치를 못 미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향후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OS예요. OS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플라우라2 임상이 경쟁약이 OS 입증을 실패하고 유한양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5조, 6조 요거까지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2, 3조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 2차 치료제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50원티닙은 같은 자궁 기전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2, 3조만 돼도 충분히 긍정점이다. 지금 이 주가는 앞으로 이러한 눈높이를 좀 낮추는 구간이 반영될 거예요. 이미 증권가에서도 적정 주가를 낮추고 있잖아요. 향후 OS 데이터를 발표한다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1년까지는 아마 좀 불확실하고 박스권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약도 그래프가 꺾여서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니까요. 적어도 이 파이프라인을 보고 투자한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의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OS에 집중하자.